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심리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13주차 사이버 강의 청소년기의 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 집단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또래 집단과 인기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래 집단의 압력과 동조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 집단의 기능입니다. 또래란 비슷한 연령 또는 비슷한 성숙 수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뭐 또래, 친구 다 동의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 속에 소속됨으로써 사교성이 증진되는가 하면 지도력도 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태도를 스스로 체득하기도 합니다. 또래 집단은 관계 속에서 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갈등 등으로 고통을 받을 때 또래로부터 유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뭐 학교 문제, 이성 문제, 다양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들로부터 고민하게 되는데 또래를 통하여 유안을 얻게 되는 거죠. 또래 집단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집단은 사회적 자원과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여기서 사회적 자원이란 말이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죠. 사회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자원이라 했을 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인적 자원도 자원이 되는데 친구 자체가 자원인데 그 자원이 이제 사회적인 자원이다. 뭐 내가 사회성을 넓히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인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인 자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자원인과 동시에 안정감을 또래 집단을 통해서 안정감을 제공받습니다. 부모에게 이제 의존적인 아동기나 유아기 때 의존적인 생활을 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은 독립의 욕구가 이제 강하게 나타납니다. 독립의 욕구가 나타나지만은 거기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할 때 또래 집단은 이제 안정감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둥고 집단으로서 역할입니다. 둥고 집단이란 말도 좀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기준이 되는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둥고란 말을 기준이란 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또 어떤, 뭐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이제 또래라는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이 이제 중고 집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을 통해서 행동할 때, 기준이 되는 집단이 이제 중고 집단입니다. 그 중고 집단이 이제 또래 집단이 중고 집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고 집단은 기준이 되는 집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집단으로서 중고 집단이 있는데 그 중고 집단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또래의 기능이라는 거죠. 또래 집단은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안 좋은 관계도 형성될 수 있지만은 대체로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사귐을 통해 가지고 뭐 협동심도 키우고 또 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요령, 인간관계 하는 그 요령들을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의 정체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래 집단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가 자신의 정체감을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한 정체감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래가 영향을 주는데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집단에 소속될 또래 집단에 소속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래 집단의 기능, 사회적 자원과 안정감을 제공해준다. 중고 집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중고 집단은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래 집단은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신의 정체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래 집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네 가지 기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래 집단과 인기도입니다. 또래들 사이에 어떤 요인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어 하죠.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관계를 형성해서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욱더 또래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또래 관계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또래 관계에서의 인기도를 5가지 유형으로 이스트란 학자가 구분을 했습니다. 주로 교우 특성도에 의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어떤 친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어떤 친구가 제일 싫은가, 또한 생일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자, 인기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기형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청소년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고 머리도 좋으며 사교적이고 행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다는 거죠. 이 인기형제 특성은 또한 다 존중감이 높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소통도 잘하고 관계 형성을 잘합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있는 청소년 주변에는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이끌리게 되는 거죠. 좋죠. 뭐 여러분 여기 내용처럼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고 머리도 좋고 사교적 정말 이상적이죠. 이런 학생이 이런 청소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아주 뭐 유머 감각 뛰어나고 자아 존중감 높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뭐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설 통해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간혹 많지는 않지만 간혹 네, 있긴 있었죠. 네, 자, 인기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통형입니다. 청소년의 한 반 정도가 이 유형에 속하는데요. 친구들이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유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단에서 무난하게 어울리고 지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은 무난하게 친구들과 관계도 형성을 잘하고 상호작용을 잘하면서 잘 어울리게 됩니다. 보통형이었고요. 고르병, 고립되거나 무시당하는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로 지명되지도 않거나 또 싫어하는 친구로 지명되지도 않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는 고립형입니다. 이들은 본인의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수줍을 잘 타는 그런 내향적인 이제 성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제 다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유형이 이렇다는 겁니다. 뭐 수줍을 잘 타고 뭐 그런 성격이지만은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고립형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이 낮고 불안, 우울증 등 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자, 네 번째 거부형입니다. 이 유형은 또래에서 가장 인기가 없고 싫어하는 유형에 속하는 거죠. 교실에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뭐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하고 공부도 뭐 특별히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괴롭히고 신체적인 언어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게 거부형입니다. 역시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고 인기가 없는 청소년들과 친구가 돼서 유유상종하는 거죠. 같은 유형의 거부형 유형끼리 만나서 친구가 되고 이제 뭐 주변의 친구들 괴롭힘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비인과 같은 이제 예행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부형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혼합형인데요. 친한 친구로 뽑히기도 하고 또 싫은 친구로 뽑히기도 하는 이제 혼합형입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자기 주장도 있고 또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다양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싫어하는 친구도 있게 됩니다. 또래 집단에서 눈에 띄지만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친구들로부터 이제 복합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게 이제 혼합형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특히 거부형 같은 경우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죠.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하고 교실에서 이제 수업 분위기를 망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부형 친구들에게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서 뭐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친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기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친구 사귀기의 효율적인 전략, 적합한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여러분도 지금 대학생이지만은 친구들을 사귈 때, 뭐 무슨 일을 함께 하자고 뭐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뭐 대화를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집이 어디냐, 뭐 좋아하는 활동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어, 그런 상호작용을 이제 시작을 잘 하고 더불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친절하고 이제 사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친절하라. 자, 세 번째, 친사회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공격적인 거, 뭐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친사회적인 행동, 어, 좋은 매너, 공손한 태도, 그 다음에 뭐 친구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깊게 경청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들 하는 거. 그래서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 그 친구하고도 이제 잘 지내는 게 찐사회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사귀기 위해서 뭐 상호작용을 잘하고 친절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사회적인 지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 무엇인가 이제 도움을 주는 거,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뭐 심리적으로다 말 한마디로도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친구의 도움을 주고 조언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거, 또 공부나 공부할 때 좀 도움을 주고 놀 때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같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친구가 알 수 있도록 이제 사회적으로 긴 관계 지지를 해주는 게 사회적 지지 제공입니다. 상호작용을 잘 하고요. 친절하게 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매너 있는 행동, 정중한 행동, 말을 경청해 주는 거가 친사회적 행동이고 사회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는 거,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 주는 거. 그다음에 부적합한 전략이라는 것은 적합한 전략의 반대가 되겠죠. 뭐 심리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거, 나쁜 매너를 가지고 있고 이제 뭐 탈을 깊지 못하고 또 무례하게 행동하고 욕하고 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아주 부적절한 전략이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야겠죠. 물론 이제 그런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자기 표현,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심술 붓고 뭐 토라지고 뭐 까다롭고 뭐 항상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이런 부정적인 자기 표현을 하는 거는 효율적인 친구 사귀기 전략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자기 표현을 하지 말고 심리적인 공격을 하지 말고 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뭐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거짓말하고 또 규칙을 어기고 뭐 그다음에 뭐 비행을 일삼고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는 효율적인 친구 사귀기의 전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공격, 부정적인 자기 표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앞에서 제시한 적합한 전략을 사용해서 좋은 친구 사귀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근무하실 때 청소년들 지도할 때 이 네 가지 적합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이 부적합한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또래 집단의 압력과 동조입니다. 동조란 말은 다른 사람의 뭐 행동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태도, 이렇게 말투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는 게 동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동조 행동이 청소년기에 아주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 속담인데요. 코끼리 무리에서는 코끼리처럼 나팔 같은 소리를 내고 수탉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수탉처럼 울고 염소떼와 함께 있을 때는 염소처럼 매하고 울어야 한다. 자, 다른 친구들이 수탉처럼 울 때 자기 혼자만 염소처럼 매하고 운다 그러면은 그러한 친구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자아가 커지고 아주 주체적으로 되지 않는 성이 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기에 이러한 동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친구가 수탉처럼 울 때 같이 수탉처럼 울어야 되고 염소처럼 매하고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동조 현상에 대해서 이 말레이 속담인데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조 행동은 모방 행동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동조 행동은 자의적인 태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제 압력 때문에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채택한다, 좀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방이라든지 내가 주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동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음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 되는 거죠. 동조 행동에 대한 또래의 압력은 청소년에게 가장 이제 강력하고요. 또래의 압력은 청소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됩니다. 아, 청소년기에는 자아가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품성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본인들의 행동을 동조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조 행동은 청소년 초기 약 12세, 13세의 결정에 달하고 청소년 중기부터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동조 행동은 인지 변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상상 속 간중, 뭐 상상의 간중, 상상적 간중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을 설명하면서 상상적 간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상상 속 간중에서처럼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적어도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무모하고 자기 이제 주체력을 상실한 것 같지만은 거기서 다른 친구가 꽃기하고 울 때 같이 꽃기하고 울야만이 그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좋은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동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동조 행동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동조 행동 자체가 뭐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행동은 뭐 속어나 비어를 사용하고 훔치며 기물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잘못된 동조 행동이고 또 긍정적인 동조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활동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같이 간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동조 행동도 있다. 그래서 동조 행동이 다른 친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조 행동 좀 더 보겠습니다. 또래 압력에 대한 동조 행동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또래 집단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이란 거 아까 좋은 친구 사귈 때 적합한 전략과 부적합한 전략을 설명드리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규칙을 어기고 규범을 어기고 학교 규칙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뭐 침을 뱉고 언어적인 공격을 하고 신체적인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싸우고 조롱하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뭐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비행 청소년 될 가능성이 많다. 자, 모든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의 압력에 의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죠. 자, 그 친구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 높은 지위가 있거나 또 자신감이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이런 동조 압력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고 본인들이 또 자아 존중감이 높거나 자아 정체감이 높을 경우에
동조 행동을 덜하게 한다는 거, 그런 특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 이제 또래 또래 집단 속에서의 청소년의 심리 특성 가운데 동조 행동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동조 행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무모하게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동조 행동을 하게끔 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행동 좀 더 보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그 방식에 따라서 청소년의 동조 행동이 관련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가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부모 아래서 높은 자아 존중감과 자아 개념이 확실하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래의 압력에 별로 이제 동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또 허용적인 양육 행동은 청소년들의 동조 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 우리 이제 부모 양육 행동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래서 부모가 어떤 양육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의 압력에 의해서 동조 행동을 별로 하거나 또 하지 않거나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부모라는 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또래 집단은 비슷한 연령 또는 비슷한 성숙 수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사교성이 증진되기도 하고 지도력이나 또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래 집단 관계 속에서 애로움에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 유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 기능에서 사회적인 자원과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여기서 또래가 이제 사회적인 자원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자원이 된다는 것은 든든한 사회적으로 든든한 어떤 자원이 되어서 이제 친구가 또래 집단이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사회적인 자원이라든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인맥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 사회적인 관계를 잘 하는 것 이런 거 다 사회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자원인과 동시에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고 집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중고 집단인 것은 기준이 되는 집단,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또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중고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또래 집단은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신의 정체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래 집단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래 집단과 이제 인기와 관련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스트란 학자가 교우 축정도에 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또래 집단에서 인기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인기형, 신체적으로 매력 있고 머리가 좋고 사교적이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이런 청소년은 많지 않겠죠. 인기형이 있고요. 두 번째 보통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하고요. 세 번째 고립형, 친한 친구가 없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립형은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된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고립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부형이고요.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에서 반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 부정적인 자기 표현을 하는 등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혼합형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도력도 있고
또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면도 있지만은 친구들한테 이제 복합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이제 혼합형도 있습니다. 친구 사귀기에 이제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합한 전략이 이제 효율적인 전략이 하겠죠. 부족한 전략이 이제 비효율적인 전략인데요. 이제 상호작용을 잘 시작해야 되겠죠. 친구에 대해서, 친구가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자 그러고, 또 무슨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 당연하고, 자,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거,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는 거, 도움을 주고 친구에게 조언을 해 주는 거. 자, 부적합한 전략,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심리적으로 공격적이고 또 부정적인 자기 표현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합한 전략에 해당되겠습니다. 동조 행동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압력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이제 동조 행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초기에 이제 결정에 달하고 중기부터는 이제 뭐 크게 동조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동조 행동은 인지 변화로 청소년을 인지 변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 속의 간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적어도 다른 친구들로부터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행동을 따라하는 동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조 행동이 부정적인 동조 행동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동조 행동도 있습니다. 모금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동조 행동도 하게 됩니다. 또래 집단에서 이제 동조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규칙을 안 지키고 뭐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게 됨으로써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자, 모든 청소년들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건 아니죠. 자신감이 있고 자아 존중감과 자아 존중감이 높게 형성된 청소년들은 동조 행동을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라서도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에게서부터 이렇게 예, 어떤 양육 행동을 받았냐에 따라서 동조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집단의 기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회적 자원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두 번째, 진로 선택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세 번째, 중고 집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네 번째, 또래 집단은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정치한 병성에 영향을 준다. 또래 집단의 기능에 관한 설명인데요. 거리가 먼 내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친구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